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흡인과 기관절개 간호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죠? 그렇죠. 습도 유지와 산소 호흡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습도 유지와 산소 호흡도기 보시면 지금 좀 삐뚤어졌는데 볼게요. 네. 지난 시간 습도 유지, 가습기죠. 가습기의 목적, 우리가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은 적당한 습도라는 것은 병실 내 습도 어느 정도가 가장 쾌적할까요? 40에서 60%,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50에서 60% 정도 약간 높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습도 유지를 해주는 목적은 보통 객담을 물개에서 가래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기관지의 점막을 건조를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선모의 손상을 예방하고, 그리고 기도 유지라든지 환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습도를 유지시켰고, 그리고 기도의 자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습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소 호흡도기에서는 뭐가 있었죠? 산소 투여 목적에서 종류가 우리가 비강 카데테가 있었고, 비강 캐뉼라가 있었고, 그리고 산소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비강 카데테 같은 경우는 산소 단기간 내에 50% 정도를 투여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카데테가 후두 쪽에 정도에 멈춰 있기 때문에 후두 궤양이나 그리고 음식 먹을 때 공기가 들어서 복부 팽만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교체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저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식사할 수 있고 편안하다는 거. 그렇지만 이것도 그 캐뉼라 부분이 코 쪽, 입구 쪽을 바깥쪽에 그 부분을 자극해서 외비공에 출혈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뉼라를 보통 8시간마다 교체를 했고요. 산소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산소 투여 방법입니다. 100%가 투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농도 산소 할 수 있어서.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와이어 부분은 코에 놓치는 마스크의 와이어 부분을 잘 막지 않으면 그 공기가 새서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2시간마다 교체함으로써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산소 호흡도기와 습도 유지와 산소 호흡도기가 있었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흡인과 기관절개 간호도기인데, 목적을 보면요, 기도흡인 도기의 목적은 어떤 환자일까요? 기도흡인이라고 했으니까 석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에 가래라든지, 그래서 가래가 많을 때 그것을 뽑아주는 건데,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그리고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래가 뽑아져야 기도가 유지해야 되지 산소가 교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기침을 촉진시키고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검사물 채취용으로 기도 흡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석션을 할 때 압이 필요한데요. 흡인 압이 필요한데,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100에서 120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90에서 110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 영아 같은 경우는 50에서 95 정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석션을 할 때는 보통 대상자들한테 흡인 시간은 보통 10초 이내로 하고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흡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흡인과 흡인 사이에도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고, 대상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흡인과 흡인 사이에 대상자들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유도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석션 하는 것은 멸균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고, 삽입 시 흡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멸균요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강인도와 비강인도 흡인할 때 차이점이, 그 다음 기관 절개 할 때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체위를 보면 의식 있는 경우에는 구강인도인 경우에 반자율을 취해 주시고요. 반자율을 취해 준 다음에 구강인도 흡인 시에는 목을 옆으로 돌리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비강인도 할 때는 목을 과신전시켜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무의식 환자인 경우에는 치기를 해주셔서 해서 간호조무사와 얼굴을 마주 보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인기 압력을 꼭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절개에 있는 환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관 절개인 경우는 금기가 아니면은 반자율을 취해주고, 심호흡을 돕고 폐 확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반자율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의식 환자는 앙하유를 취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 이유가 환자 스스로 심호흡이나 기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앙하의 자세가 가장 간호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앙하의 자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기도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유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기침이나 구토, 구역질을 할 때는 카레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카레타가 기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식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절개관에 젖은 꺼즈를 덮어서 먼지를 흡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절개관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매일 내관을 뽑아서 세척 소독해서 다시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관은 빼서 과산화수소에 몇 번 담가둔 후에 흐르는 물로 솔로 안팎을 씻은 후에 재질에 따라서 자비소독이나 고압진기 또는 이온가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 절개관에 젖은 꺼즈를 덮어서 가습과 습도, 먼지 흡착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 충분히 유지하고 기관 내의 점막을 건조를 막도록 해주는 것, 습도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증기 가습기를 틀어주고요. 그리고 흡인 카레타와 멸균수는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흡인 시에 멸균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 절개관이 빠졌을 때 처치가 있는데, 기관 절개를 시행한 환자의 기관 절개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올 때까지 멸균된 겸자로 켈리라든지 이런 걸로 그 기관 절개를 부위를 벌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막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흡인과 기관 절개 간호독기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구강이나 비강 흡인 시 환자가 구역질을 할 때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까 이때는 환자가 구역질을 하거나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카데타가 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 식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기도 문제가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은, 상기도 문제니까 위쪽 상기도는 어디입니까? 비강, 인두, 후두, 기강까지를 상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기관 절개 환자에게 젖은 꺼즈를 데워주는 이유, 아까 뭐였죠? 습도 유지였죠. 첫 번째는 습도 유지, 두 번째는 먼지 흡착.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흡인 시간을 1회 몇 초 이내? 10초 이내가 되도록 하고,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저산소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관 절개를 시행한 환자에게 카뉼라가 빠져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취할 행동, 아까 마지막에 나왔네요. 뭐죠? 겸자로 벌리고 있는다.
언제까지? 의사가 올 때까지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기도 흡인과 기관 절개 간호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 간호의 호흡기 질환과 호흡기의 구조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